비누 하나예요. 세탁 비누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물을 끓인 거예요. 대야에다가 담아주시고요. 보통 세탁을 할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는 미온수에 중성세제 넣고 거기서 5분간 저는 불림 작업을 안 하거든요. 비누가 워낙 좋아서 불림 작업 없이 세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살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줘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메쉬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와, 확실히 진짜 깨끗해진다. 양파망이 엄청 많이 있네요.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 정말 깨끗해져요. 세탁의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신발 케어의 성지 수원시에 위치한 심플 어라운드에 찾아왔는데요. 고수님의 어떤 꿀팁을 배워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출연하고 나서 너무 바빴어요. 진짜요? 사실 어그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그보다는 세탁이랑 수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집에서 신발을 세탁을 해보면은 전문점에서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꿀팁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끈을 다 풀어서 세탁을 해요. SNS나 이런 거 보시면 끈 채 그냥 세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끈을 풀고 세탁을 해야지 안에까지 솔질이 갈 수가 있고, 또 끈은 아무래도 일반 소재들보다 더 더러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표백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끈 빼기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안에 더러운 거를 확실히 제거를 하려면 끈을 빼서 세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끈 넣는데 이거 아일렛이라고 하거든요. 시커멓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사실 제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세탁은 항상 제가 어급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처리, 본세탁, 후처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꿀팁이 공개됩니다. 바로 아, 이 옐로우 리턴? 세탁설님 구독자라면 다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거를 심한 부분만 지금 끈 뺀 상태 그대로예요. 전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끈이 은근히 빠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 정말 깨끗해져요. 표백도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그 통 뭐예요? 과탄산 나트륨입니다. 아, 과탄산소다구나. 네. 많이 넣진 않네요. 네, 그냥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일반 시중에 있는 네, 세제. 시중에 세제 조금 적당히 뜨거운 물 끓인 거거든요. 보시면 왜냐면 과탄산소다가 50도 이상일 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락스 그냥 팍팍 넣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락스를 잘못 넣으시면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담그면 될까요? 요거는 세탁 끝날 때까지 보통 30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공개됩니다. 어떤 꿀팁이 있죠? 신발 신다 보면 뒤축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갑보 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르면서 구겨지면서 구겨 신잖아. 이 플라스틱이 꺾이거나 이래서 신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뒤에가 막 찔러. 그럼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그럴 때 여기에 담그세요. 열로써 잡아주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보시면 열이 가해지면 팽창하거나 하잖아요. 그 원리예요. 뒤를 눌러주는구나. 꾹꾹. 모양을 이때 잡아주는 거구나. 그러면 안에 있는 플라스틱 틀이 다시 원형으로 돌아와요. 이거 진짜 몰랐네. 이건 정말 꿀팁. 영업 비밀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 비밀인데 오랜만에 출연한 거니까 대박이다. 무조건 근데 세탁을 하기 전에 그러면 수선을 해야 되는 정도는 안에 틀이 무너졌거나 깨졌거나 이것처럼 원단이 찢어져요.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또 감쪽같이 또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재에 따라 비슷한 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단으로 수선을 해드리고 멀쩡하다 싶으면 이 방법으로.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지금 이게 알칼리 세제잖아요. 보통 세탁을 할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는 미온수에 중성세제 넣고 거기서 5분간. 근데 이제 이렇게 오염이 심한 경우 메쉬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사용하는 이 거예요. 물을 그대로 또 활용을 하는 거 버리는 게 아니구나. 정천후 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세탁에까지 쓰는 거구나. 그렇죠. 알뜰살뜰하게. 담그면 안 돼요. 묻히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전처리 작업이에요. 바로 세탁을 하시면 안 되고 불려주셔야 돼요. 시간은 5분 정도? 그리고 요 끈은 덮어주셔가지고 눌러주시면 좋겠죠? 붕붕 뜨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세탁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세탁을 할 겁니다. 진짜로 근데 쏙 빠졌을지 기대가 된다. 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세탁을 할 때 항상 깔창도 다 꺼내셔야 돼요. 기본은 끈과 깔창을 분리해서 세탁을 해야지 세탁이 깨끗이 돼요. 제일 궁금한 게 전문가분들은 쓰는 장비나 세제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염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약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구비하실 수도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세트는 뭘 있으면 그냥 비누 하나예요. 세탁 비누입니다. 실제로 그럼 사용하시는 비누예요? 무슨 비누예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럼 이거 갖다 쓰게. 이거는 지금 제가 개발 중인 비누예요. 아직은 안 나온 그렇죠. 그런 비누예요? 아직은 아, 아니에요. 빨리 좀 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테스트 중이거든요.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혁명적인
효과적인 또 아이템이 될 수 있겠구나. 비누를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누가 세척력이 가장 좋고요. 솔 같은 건 어떤 거 있으면 될까요? 이런 소리예요. 그때도 이거 어급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돈모 말모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긴 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솔인데 이 솔을 사신 다음에 바로 쓰시면 신발 망가져요. 어떻게 써야 돼요? 기를 들여야 돼요. 아, 네. 어떻게 기를 들여야 돼요? 보통 바닥을 닦을 때는 고무니까 이걸로 쓰시면 효과가 좋아요. 바닥을 사용하시다 보면 그때 전체적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솔이 되죠. 부드러워지니까. 처음에 바닥을 좀 주로 닦아가지고 얘를 길들여야 돼요. 기를 들여가지고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솔도 엄청난 많은 양의 솔을 사용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솔이 없어요. 좋은 솔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물을 끓인 거예요. 팔팔팔팔 끓였군요. 이런 대야에다가 담아주시고요. 저는 불린 작업을 안 하거든요. 불릴 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신발 소재에 따라서. 그리고 비누가 워낙 좋아서 불림 작업 없이 일단은 그래도 사용하기 전에 물을 신발에 전체적으로 한번 묻혀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물을 묻혀야 솔질을 했을 때 데미지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묻히시고요. 이 솔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조금 유연해져요. 처음에는 빡빡해지는데 이거를 비누를 묻히는 거예요. 또 저번에 같이 바닥부터 시작하네요. 무조건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오염물들이 다시 흐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항상 신발은 바닥부터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양이. 네. 결대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겠죠? 아, 이렇게. 그것도 포인트네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힘만 쓰고 괜히. 이지부스트 제품인데 아웃솔이 세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바닥을- 이거 뭐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네. 기존 바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제를 다르니까 이 여기다가 그렇죠, 붙여가지고 그렇죠. 쓰는 거구나. 이렇게 신발을 미창 보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거를 여기 심플 어라운드에서 그렇죠.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이죠. 그리고 여기 세탁을 할 때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전처리, 본세탁, 후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세탁에서 너무 오염을 다 제거하려고 하시면 힘만 들거든요. 솔이랑 비누가 아무리 좋아도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이거랑 싸우지 마세요. 후처리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웃솔 바닥 부분을 하셨으면 안쪽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 솔이 조금 말랑말랑해서 여기서 비누를 좀 묻히셔야 돼요. 아웃솔 부분은 비누를 적당히 묻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솔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빼야지 여기 부분이 세탁이 가능해요. 아, 혓바닥 부분. 네. 끈을 안 빼고 하는 건 진짜 그럼 약식으로 하는 거였네. 그렇죠. 이 안에 끝에 부분에 먼지들이 많거든요. 안에 할 때는 네, 손잡이 이런 달린 걸로. 안 보이긴 해도 여기에 세균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해야지 나중에 냄새도 안 나고. 항상 솔질은 세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게 하시면 신발이 망가지니까. 특히 이제 이런 메쉬 같은 경우는 까지고 그러겠네요. 밝은색 메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접히는 부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비누를 잘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도 다 제거가 가능해요. 보통 비누가 물에 닿으면 쉽게 녹는다고 할까요? 빨리 무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스웨이드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솔로 했다가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솔로. 이 솔이 정말 좋아요. 전문가님의 손이 진짜 빨라서 카메라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세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살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줘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메쉬가 망가지거나 스웨이드가 결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방향대로 이 메쉬의 결 따라서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받쳐주셔야 돼요. 안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받쳐서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메쉬 세탁을 하시다 보시면 이거 오염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메쉬 특성상 겹겹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건조하면 또 이게 감촉까지 사라지는 경우도 진짜요?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 싸우지 마세요. 소재 손상이 가니까 메쉬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 방향으로. 와, 이제 확실히 진짜 깨끗해진다. 이거 하실 때도 이렇게 엄지로 뒷부분을 받치시고 서로 힘을 받아야지 솔질이 가능하니까 깔창 깔창도 진짜 어려워요. 제일 더러운 부분이 뒷부분이랑 앞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발가락 부분이 아, 맞아요. 밀어내듯이 정도만 하셔도 나중에 건조되면 깨끗해집니다. 할 때마다 비누를 묻히셔야지 부드럽게 솔질이 돼요. 솔이 좋은 게 이렇게 잡고서 와. 세탁이 끝났는데요. 헹굼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구연산 넣고 푹 하면 잘 헹궈지지가 않아요. 그런 먼지들이랑 오염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또 먼지가 또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저기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스펀지가 세제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헹굴 때 더 신경 써가지고 충분히 제거를 해줘야 되네요. 비눗물이 안 나올 때까지. 짜주시면 1차적으로 이렇게 헹굼이 끝난 거고요. 2차 마지막 헹굼인데요. 구연산을 적당량 이 작업을 해야지 잔여 세제물이 메쉬 부분을 통해 올라오는 것도 막아주고 중화를 시켜
시켜주기 때문에 소재에 따라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신발에 데미지가 안 가니까 10번 정도는 첨벙첨벙 이렇게 하시면 세탁이 완료되는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 했던 끈을 한번 어떻게 됐나 보시죠. 우와. 담가놓기만 한 와. 이게 끝이 아니고 빨래판에다가 요거를 놓고 비누 붙이시는 거예요. 비벼요. 양말 빨듯이 손빨래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이 끈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중에 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저 방법 얼마나 많이 해보셨겠어요. 돈 받고 하는데 끈을 끼고 세탁을 해드린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몇몇 업체에서는 그냥 끈을 빼고 끼는 게 어려우니까 이 작업을 다들 안 하세요. 돈 받고 하는데 허투루 해드리면 안 되죠. 누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돈 받으면 프로라고. 김성근 감독이었나요? 우와. 끈이 진짜 하얗다. 와. 이제 탈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탈수할 때는 수건에다가 끈을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양파망이 엄청 많이 있네요.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양파망 버리면 안 되겠다. 아니면 세탁망도 있잖아요. 네. 깔창도 탈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마시고 이렇게 뽀개가지고. 김밥 말듯이 한번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이래야지 골고루 탈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업자 꿀팁이다. 이것도 양파망에 양파 냄새는 안 나겠죠? 새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아, 오해하지 이것만 마세요. 따로 사는 거예요? 네, 저 이걸 따로 양파망 팔아요? 따로 팔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새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신발 탈수할 때 안쪽에다가 수건 넣어서 틀을 잡아주시고요. 탈수를 해주실 건데 가죽은 탈수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무리 틀을 잡는다고 해도 가죽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탈수 과정에서 뒤틀리거나 쭈글쭈글 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가죽은 그냥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잘 건조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수건 하나를 더 피셔가지고 겉에 부분까지 두 짝을 같이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두 개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싸서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네. 뭐 세탁기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양파망이랑 수건을 이용해서 싸는 건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탈수는 그러면 강탈수 하면 네, 되나요? 강탈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건조가 끝났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깨끗해졌다. 탈수를 하니까 또 달라지네. 그렇죠. 또 건조하면 또 달라져요. 와, 끈 진짜 깨끗하다. 옐로우 리터 묻혀가지고 했더니 대박이다. 근데 이제 말릴 때 신발이 지금 세탁을 한 상태고 탈수기에도 들어갔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틀어질 수도 있고 신발의 모양 형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양을 이때 잡아주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슈트리라고 해요. 신발 형태도 잡아주고 울퉁불퉁 했던 것도 이 슈트리는 하나씩 갖고 계시면 신발 보관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근데 이 슈트리를 사시게 되면 본인 운동화보다 큰 사이즈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뒤에가 얘는 아까 울퉁불퉁 해갖고 구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박스예요. 아, 박스. 두꺼운 박스를 뒤에 넣어주시고 슈트리를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 부분이 짱짱하게 형태가 살아나요. 와, 나 이런 방법은 처음 배워요.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펴지는 거죠. 젖은 상태.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말리시면 이 형태가 딱 살아나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보관하시면 신발이 펴지거든요. 가죽 신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실 때도 이 슈트리랑 박스랑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 뒤에 형태가 꾸겼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펴서 신으실 수 있으세요. 이야, 이거 최고다, 최고. 심플 어라운드 대표님의 꿀팁을 진짜 여러 가지 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참고들 해주시고요. 비누랑 솔도 개발 중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나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